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복문은 여러 줄의 코드에서 일부 값을 바꿔가면서 반복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건문에서 스코어스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만들었고, 그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원소를 바꿔서 인덱싱하고 그 결과를 비교 연산한 다음에 그 실행 결과에 따라서 조건문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반복문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반복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for 반복문, 두 번째는 while 반복문. 자,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은 상황에 따라 알맞는 반복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for 반복문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for 반복문은 반복 실행할 범위가 있을 때, 실행할 범위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자, 먼저 for를 쓰시고, 그리고 반복문 내에서 사용할 변수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 다음에는 반복 실행할 범위를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보통 반복 실행할 범위는 리스트나 tuple 또는 딕셔너리, 문자열도 가능하고요. 즉, 그러니까 원소를 반복 실행하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강의 전반에 걸쳐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1차원 배열 또는 2차원 배열이라든가, 아니면 판다스의 시리즈 또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을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조건문. 자, 근데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문도 데이터 분석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듯이 for 반복문도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numpy where로 우리가 원소마다 반복 실행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numpy where를 쓰시는 게 더 낫고, 리스트나 tuple, 딕셔너리, 문자열 같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특히 웹 크롤링을 할 때, 그때 반복문을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이렇게 변수인 범위라고 입력하시고, 범위 오른쪽에다가는 콜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역시 콜론 아래에 이런 식으로 4칸 들여쓰기를 할 수 있고요. 이 4칸 들여쓰기 되어 있는 코드 블럭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자, for 반복문에서는 변수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정의가 코드 블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블럭에는 for 반복문에서 설정한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변수를 바꿔가면서 이 같은 코드를 여러 번 반복 실행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미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중식당 메뉴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or 반복문에서 이 아이템이 변수입니다. 그리고 메뉴는 반복 실행할 범위입니다. 아이템은 이 반복 실행할 범위의 첫 번째 원소를 받아와서 콜론 아래에 있는 코드 블럭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을 한번 출력하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를 받아서 출력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아이템은 메뉴의 모든 원소를 차례대로 입력받은 다음에 코드 블럭을 실행합니다. 가장 마지막 원소를 실행했으면 종료합니다. 이 두 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짜장면부터 샥스핀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었죠.
자, 이때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론 아래에 사용된 코드에서 어떤 변수를 출력하려면 반드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코딩을 할 때 예컨대 우리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기 위에 코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se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입력한 다음에 sen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실행하면 그 sen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값, 여기서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런데 반복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냥 프린트 아이템 대신에 프린트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프린트를 삭제하고 아이템만 넣으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겁니다. 반복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출력하고 싶다면 반드시 프린트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괄호 안에 여러 개의 변수나 값을 지정하면 이거는 이제 변수고 얘는 값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결합하는데요. 그때 separator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지정된 이 값을 이 값과 요 값 사이에, 즉 구분자로 추가합니다. 구분자로 추가하고요. AND 매개 변수에 있는 것은 하나가 끝날 때마다 여기 AND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슬래시에는 줄바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짜장면 시킬까요가 되는 것이고, 그때 짜장면과 시킬까요 사이에는 공백이 한 칸 공백이 추가되는 것이고, 시킬까요 마지막에는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값들이 모두 한 줄씩 출력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퍼레이터에다가 공백 대신에 다른 값, 예컨대 언더스코어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공백 대신에 언더스코어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AND에다가 저 줄바꿈에 해당하는 역슬래시 n을 안 넣고 그냥 빈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출력된 것이 모두 한 줄로 이렇게 쭉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separate의 한 칸 공백, and의 줄바꿈이 기본값이니까 이것을 추가하지 않고도 왜 아래 방향으로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separator와 and 매개 변수에 원하는 값들을 지정함으로써 출력되는 결과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의 조건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 두 줄을 한 거고요. 자, 이제 조건문을 추가했는데 여기 아이템은 메뉴의 첫 번째 원소를 받아왔다라고 보면요. 짜장면 시킬까요를 출력한 다음에 얘가 짜장면이고, 그 짜장면인 경우에는 인 오른쪽에 있는 요 리스트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true가 됩니다. true가 되면 콜론 아래에 있는 얘를 실행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조금 낯설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 프린트는 if 조건문에 있는 코드 블럭에서의 프린트고요. 여기서의 프린트는 for 반복문에 있는 코드 중에서 얘와 얘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이 코드는 이것을 만족할 때만 실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실행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짜장면 시킬까요? 자, 아이템이 짜장면이기 때문에 요리부터 주문합시다 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시고 다음 메뉴는 뭔가요? 라고 하신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줄바꿈이 없다고 한다면 요 줄과 요 줄이 딱 붙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해집니다. 나중에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아무튼 반복문의 조건문을 추가해서 실행할 코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continue와 break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아까는 아이템이 이 두 개의 원소일 때 출력했지만 이번에는 아이템이 짜장면이거나 짬뽕일 때 continue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반복문에서 continue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ontinue 아래에 있는 아래 코드를 무시해 버립니다. 얘를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메뉴의 다음 원소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코드를 무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아이템이 짜장면일 때에는 continue가 되어서 이것을 무시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짜장면 다음에 있는 탕수육을 받아와서 실행했는데 이 아이템이 탕수육일 때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continue를 무시하고 얘를 출력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continue는 아래에 있는 코드를 무시하고 다시 반복문 위로 올라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전에는 짜장면과 짬뽕이었는데 그것을 전가복과 샥스핀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이 메뉴에 있는 원소를 순차적으로 받아오는데 전가복이거나 샥스핀에 도달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반복문을 중단해 버립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짜장면, 탕수육, 깐풍기, 짬뽕까지 잘 실행되다가 전가복을 만나는 순간 반복문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or 반복문은 언제 쓴다고 했었습니까? 실행할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for 반복문은 가능하면은 이 반복 실행할 범위에 끝까지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for 반복문 안에서 if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겠지만 for 반복문과 if 브레이크는 왠지 좀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쓰실 수는 있지만 for 반복문은 가능한 반복 실행할 범위를 끝까지 실행시켜 주는 것이 좋으니까 브레이크보다는 continue를 쓰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복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프린트로 출력만 했었는데요. 우리는 반복문을 실행하면서 생긴 값을 리스트로 추가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을 실행하면서 생긴 값을 리스트의 원소로 추가하려면 미리 반복문 실행 전에 빈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을 실행할 때 레인지 1부터 11이니까 1부터 10이라고 하는 정수를 i가 받아오는 것이고 그 i를 거듭 제곱해서 거듭 제곱한 값을 미리 만들어둔 squares라는 리스트에 마지막 원소로 추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 명시했지만 squares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합니다. 자, 한번 요거부터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name squares is not defined 라고 되어 있는 것은 squares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있는 squares에다가 빈 리스트를 먼저 실행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제 squares를 한번 출력하면은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제곱한 그 원소를 이렇게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squares를 빈 리스트로 만들고 나서 자, 이번에는 반복문 중간에 조건문을 넣을 텐데요. 이 조건, 즉 그러니까 i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즉 짝수일 때만 이것을 실행해라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했을 때는 squares에는 짝수를 제곱한 그 값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문을 실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비어있는 리스트의 원소로 추가해주는 코딩을 해봤는데요. 이것 대신에 쓸 수 있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내포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대괄호 안에 반복문을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결과를 리스트의 원소로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완성된 코드가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인데요. 일단 먼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여기 있는 대괄호 안에다가 반복문을 넣어주고 그 반복문으로 받아오는 i에 대한 제곱을 이 리스트의 원소로 남기는 겁니다. 코드가 생소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코드, 이 코드를 가져올 텐데, 자, 이 코드를 이렇게 먼저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squares라고 하는 이름의 빈 리스트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대괄호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 그 대괄호에 실행시킬 반복문 이 부분을 대괄호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반복문 실행하면서 이 값을 빈 리스트의 원소로 어펜드 하는 거잖아요. 이 놈은 복사한 다음에 for 왼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코드 작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위에 있는 값과 밑에 있는 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을 추가한 얘를 갖고 와서 조건문을 추가하는 빈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빈 리스트를 이렇게 열어주고요. 반복문에 해당하는 놈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복문 밑에 서 있는 조건문은 반복문 오른쪽에다가 한 칸 스페이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원소만 여기 반복문 왼쪽에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quares는 리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dir squares를 하게 되면은 그 squares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리스트, 그 리스트에 있는 속성과 방식을 이렇게 쭈루룩 보여주는데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언더스코어 2개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남기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for i in dir 하시고 뒤에 콜론 친 다음에 자, print i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소로 리스트의 원소로 가지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비어있는 결과, 뭐 예를 들어서 뭐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result append i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반복문이 끝나고 리절트를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조건을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을 걸어줄 수 있냐면, 자, if i가 i에 어떤 게 없어야 되냐면 언더스코어 두 개가 not in이어야 돼요. i에.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문자열에서 배웠죠. in 연산자 오른쪽에 문자열이 오면 왼쪽에는 부분 집합이 오는 것인데, 만약에 in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i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에 이것이 없으면 true, 있으면 fals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이 dir squares를 통해서 출력될 수 있는 모든 원소 중에 언더스코어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남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어 놓고요. 이제 반복문에 해당하는 놈을 여기에 넣어주고, 조건문에 해당하는 것은 오른쪽에 넣어주고, 리스트의 원소 추가할 놈은 이렇게 왼쪽에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이 코드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잘 쓰실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하시면 여러분의 코드가 아주 깔끔해지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enumerate입니다. 자,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나열하다예요. 그런데 얘가 어떤 것을 나열하냐면 반복문에서, 자, enumerate 함수 괄호 안에 지정된 그 객체의 인덱스와 원소의 쌍을 튜플로 반환합니다. 자, 먼저 메뉴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죠.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원소부터 0, 1, 2, 3, 4, 5 이런 식의 인덱스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과 짜장면, 1과 탕수육, 2와 깐풍기, 3과 짬뽕, 4와 정가복, 5와 샥스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 쌍을 튜플로 i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i를 출력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덱스와 원소 쌍을 튜플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enumerate를 실행한 결과를 i라는 변수로 받지 말고 i와 v로 받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튜플의 원소를 첫 번째 원소는 i로, 두 번째 원소는 v로 이렇게 각각 지정해 줍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튜플의 언패킹이라고 해요. 언패킹. 자, 그래서 패킹할 때에는 원소를 튜플이나 리스트로 묶어버리는 것이고, 언패킹은 리스트나 튜플을 각각의 원소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i는 0이 될 거고 v는 짜장면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문자열 때 배웠었던 문자열 포매팅을 이용해서 0 더하기 1, 그러니까 1번 메뉴는 짜장면입니다. 2번 메뉴는 탕수육입니다. 이런 식으로 F 문자열로 포매팅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enumerate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전처리가 끝나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보통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데이터 시각화에서 우리가 자주 그리는 그래프가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은 예컨대 A팀, B팀, C팀에 대한 어떠한 값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A팀에 이제 뭐 100, B팀에는 80, C팀에는 60 이렇게 값을 막대 위에다가 출력해주고 싶을 때 그때 출력해주는 그 그래프 결과에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함수는 한 번에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미리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plt라고 하는 모듈에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x좌표와 y좌표를 받아서 s라고 하는 매개변수에 지정한 요 인수를 x값, y값 좌표에 찍어줍니다. 그러면 x좌표가 여기고 y좌표가 여기이면 이 x와 y는 요 좌표를 가리켜요. 거기에 여기 만약에 100이라고 넣었으면 그 값을 100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위치 조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시각화 강의할 때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얘를 찍고 얘를 찍고 얘를 찍고 하려면 이걸 이렇게 이것을 반복문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반복문.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값이 만약에 A는 100, B는 80, C는 60 이런 식으로 판다스의 시리즈로 갖고 있다고 치면요. 그때 판다스의 이 부분은 인덱스가 되고 이것은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for I, V, in 하시고 여기에 반복 실행할 범위로서 요 시리즈, 예컨대 저는 시리즈를 그냥 s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sr로 주면 안 되고 여기다가 enumerate sr 이렇게 넣게 되면요. 이 값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은 인덱스 0번, 이 값에 대한 보이지 않은 인덱스 1번, 이 값에 대한 보이지 않은 인덱스 2를 여기에다가 012, 여기에다가는 100과 80과 60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plt 함수를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예컨대 plt 텍스트 하시고 x에다가는 i, y에다가는 v, s에다가도 v 이렇게 넣으시면 이 각각의 원소를 순차적으로 돌리면서 요 위치에다가 이것을 짠짠짠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할 때 이뉴머레이트와 포루프를 많이 씁니다. 이뉴머레이트 이렇게 미리 배워두시면 나중에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집 함수인데요. 집 함수는 아무래도 이뉴머레이트하고는 그렇게 비슷한 동작을 하지만 이뉴머레이트보다는 조금 그런 사용 빈도가 낮긴 합니다. 그래서 이뉴머레이트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객체를 괄호 안에서 받으면 서로 대응하는 원소를 튜플로 묶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가 원소가 6개였고 그 메뉴 각각에 대해 가격을 뜻하는 이런 정수를 프라이스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어주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메뉴와 프라이스에 있는 서로 대응하는 원소를 이렇게 튜플로 묶어서 출력했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i와 v로 언패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짜장면 가격은 8,000원, 탕수육 가격은 2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F 문자열의 중괄호 안에서 컴마를 찍어주면은 1000 단위의 구분자인 컴마를 추가해 줍니다. 자, 먼저 이거 없이 한번 해보고 추가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콜론 컴마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1000 단위 구분자인 컴마를 추가할 수 있어서 아주 예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반복문에서 에러 발생과 예외 처리 추가. 반복문 실행 도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반복문을 멈춰버립니다. 자, 레인지 1부터 11이니까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i가 받아오는 것이고요. 그때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 0, 즉 i가 3의 배수이면 그때 이렇게 강제로 문자열로 변환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i가 정수일 때에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만 i가 문자열일 때에는 거듭 제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반복문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개 원소는 잘 실행하다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이렇게 거듭 제곱할 수 없다라고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복문을 실행할 때 예외 처리를 추가하면 에러가 발생해도 끝까지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특히나 웹크롤링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런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레인지를 1부터 10까지 반복 실행할 때 i가 3의 배수이면 i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했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난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자, 물론 우리가 진짜 코딩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지 않죠. 그쵸? 당연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지 않고 i를 문자열로 안 바꾸죠. 그런데 웹크롤링 과정에서 우리가 에러 발생하는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 네이버에서 만약에 블로그를 수집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먼저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로 링크만 먼저 수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집한 링크를 반복문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그 블로그에 있는 본문을 수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수집할 때 링크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링크별로 본문을 수집하는 두 단계에 거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링크를 수집할 때에는 멀쩡하게 있었다가 나중에 그 블로그 작성한 사람이 해당 글을 지워버리면 그 링크는 더 이상 우리가 접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블로그 본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에러가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반복문을 실행하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에러가 발생하면은 반복문이 멈추기 때문에 그럴 때 예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외 처리는 try라고 하는 문에다가 반복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고요. 이때 try 밑에 있는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실행이 되지만, 만약 try에 있는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except로 넘어가서 except 밑에 있는 요것을 대신 실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에러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를 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에러 메시지를 대신 출력함으로써 for 반복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for 반복문을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실행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3의 배수인, 즉 3, 6, 9일 때에는 이렇게 문자열로 지정 변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는 것인데, 에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복문을 중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대신 출력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특히나 웹크롤링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을 때 반복문 실행 도중에 에러를 발생하게 되면 반복문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